안녕하세요. 오션드림 스쿠버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주제는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어떻게 세척하고 어떻게 보관하냐, 요거 주제인데, 모 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장비는 대충 쓰다가 바꾸고 해야 되는 거다. 그래야 장비 파는 사람도 먹고 산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돈이 아까워서 장비를 아껴서 써야 되잖아요. 천년만년 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스크, 핀, 스노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갖게 되는 장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스크인데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시고 세척을 하시면서 어디 잘못된 게 있나 없나를 한 번씩 살펴봐 주셔야 돼요. 보통 어디를 살펴보시냐? 자, 마스크의 연결 부위, 자, 이 연결 부위 부분들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잘 붙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결합 부분이 혹시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마스크 스트랩이 여기가 이제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밴드 스트랩으로 교환을 했는데요, 실리콘 재질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투어를 갔는데 물속에서 이 스트랩이 끊어져 가지고 이거 마스크를 이렇게 손으로 붙잡고 다니시는 경우들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스트랩을 항상 확인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시고, 이 스트랩 얼마 안 하니까 혹시라도 균열이 있다든지 오래됐다든지 하면은 새 걸로 교환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보관을 하실 때에는 이 마스크를 세척을 충분히 다 하신 다음에 민물로 세척을 다 하시고, 이런 틈새들까지 다 이렇게 해서 분해해서 세척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틈새들까지 다 세척을 한 다음에는 실리콘이 눌리지 않게, 변형되지 않도록 보관 상자에 넣어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우리 많이 사용하는 핀 같은 경우에는 세척을 하실 때 당연히 민물로 세척을 해 주시고, 세척을 하시면서 이런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결합 부분에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스트랩 틈새까지 전부 다 민물을 흘려 보내서 충분히 세척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스프링을 벌려서 이 안으로 민물이 충분히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세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관하실 때 이 핀 같은 경우에는 건조가 쉽게 되잖아요. 흔히들 고무 재질로 되어 있거나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건조도 쉽게 되고 빨리 마르는데, 다만 얘네들 오랫동안 보관을 할 때 평평하게 이렇게 놓고 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걸어서 보관을 하셔야지 이 핀의 모양이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이렇게 세워놨다, 그럼 이렇게 핀이 휘어지겠죠. 그럼 이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방치를 해두면 모양이 변형이 될 수 있어요. 여 위에 무거운 걸로 이렇게 눌려서 모양이 변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호흡기죠. 자, 얘네들은 점검과 보관을 하실 때 꽤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워낙 고가 장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갔을 때 숨을 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항상 보관과 점검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세척 자체는 여기 이 먼지마개를 닫고 충분히 닫고 그 다음에 물에 세척을 해주시는데, 이 먼지마개를 말 그대로 먼지마개예요. 얘는 방수 기능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완전히 물을 방수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 안쪽으로 1단계 안쪽으로 물이 유입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 얘를 세척을 해 주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탱크에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공기가 들어가서 충분히 압력이 가해져 있는 상태로 세척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 탱크를 두고서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먼지마개를 닫고 물을 흘려보내 줘야 돼요. 이걸 담가 두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세부 투어를 갔었는데, 그 세부에서 거기 현지 스태프들이 제 장비를 세척을 해준다고 그냥 놓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놓고서 저는 이제 숙소를 가려고 했는데, 제 장비가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나를 한번 살펴보러 갔었는데, 그냥 그 큰 물통에다, 수조에다 그냥 이거를 1단계까지 다 해서 그냥 물에다 담궈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현지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적절하게 1단계는 물에 담기지 않도록 조치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 장비는 그래서 황제 투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장비는 자기가 세척을 하고 자기가 관리를 해줘야지, 남을 믿으면 안 돼요. 물론 잘 해주는 곳도 있겠지만, 세척을 할 때는 일단 담수로 하시고,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흐르는 물에 씻겨 주시고, 이쪽 안쪽으로, 레일러트 안쪽으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항상 먼지마개는 건조가 끝난 다음에는 먼지마개는 닫아 주셔야 돼요.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점검을 하시면서 1단계 뭉치가 혹시 크랙이 생겨 있진 않은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시고, 1단계 뭉치 같은 경우에는 금속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경우에 크랙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크랙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호스들, 각종 호스들의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균열이 있다, 만약에 자꾸 구부러져서 균열이 있거나 조금 안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 호스를 교체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제가 실제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왕돌초 투어를 갔다가 배 타고 한참 나가고 있는데 트랜스미터 호스가 부풀어 오르면서 터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중에서 터졌다고 하면 굉장히 당황을 했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트랜스미터라서 트랜스미터만 분리해서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바로 투어를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2단계 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그 마우스피스나 이런 데 박테리아나 또 안 좋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헹궈 주시고 따뜻한 물로 헹궈 주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이때 하셔야 될 게 뭐냐, 퍼지 버튼을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퍼지 버튼을 누르시면 이 호스 안으로 물이 역류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호스에 여기 이렇게 보면 고무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다 물을 꼼꼼하게 흘려 보내서 모래나 이물질들이 다 세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안에는 그 1단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여기에서 부식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세척을 해 주셔야 되고, 세척이 끝난 다음에는 보관을 해 주실 때 이 게이지들 중에 분명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3게이지의 나침판이 이렇게 달려있는 게이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침판을 이렇게 세워서 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자성에 변형이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평으로 눕혀서 수평으로 보관을 하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보통은 이렇게 걸어서 보관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호흡기를 이렇게 걸어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호스들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딱 지금 모양 나오시죠? 이 무게 때문에 호스가 이렇게 처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꺾이면서 호스 부분에 스트레스가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눕혀서 보관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스가 장기간에 걸쳐서 늘어져 있는 경우들은 호스 자체 내에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이 마우스피스 부분, 특히나 2단계 호흡기 부분에서 그 습기나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게 상식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저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긴 한데 일부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마우스피스 부분을 깔끔하게 소독하기 위해서 구강청결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리스테린, 이런 걸로 소독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알코올이나 그 다음에 리스테린 같은 구강청결제로 소독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어렸을 때 막 흙도 주워 먹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라 네, 뭐 그런 것까지는 신경을 안 쓰네요. 그렇게 꼼꼼하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트랜스미터나 그 다음에 컴퓨터 자체가 배터리 교환용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충전에 신경을 써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그 쉐어워터에 나오는 컴퓨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자가 교환할 수 있는 형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여분의 배터리들, 그 다음에 배터리의 그 잔량을 확인하셔가지고 배터리를 교환하는 주기들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BCDA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통적인 자켓 타입이든 아니면 윙 타입이든 상관없어요. 다 동일합니다. 우선은 공기를 한번 넣어 볼게요. 공기를 넣어서 자, 이렇게 공기를 넣어서 공기가 새는지 안 새는지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왜냐, 자, 우리가 물속에서 얘를 부력을 유지하거나 또 부력을 확보해서 물속에 가라앉지 않고 안전하게 다이빙을 하는데도 필수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공기가 새는지 일단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각종 버클이라든지 오링,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척하실 때는 이 안쪽으로도 충분히 물이 들어가고 담수로 세척을 하시는 게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보이시죠? 오링이 크랙이 생겼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이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이렇게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되고, 버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충분히 물로 헹군 다음에 보관을 할 때 어떻게 보관을 하냐, 자, 공기를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 의견들이 분분해요. 공기를 넣어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그 우리가 그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고무 주부들이 있잖아요. 고무 주부 같은 게 이런 게 바람이 안 들어있는 상태면 모양이 변형이 되고 크랙이 생겨서 나중에 펑크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넣어두는 게 좋은데, 빵빵하게 이렇게 완전히 빵빵하게 넣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약간 반절 정도,
약간 느슨한 상태로 공기를 넣어 주셔야지 안에서 눌러붙지가 않아서 변형이 생기지 않고 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공기를 빼내고 그리고 다시 집어넣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왜 그러냐? 이 안쪽에 물 같은 수분이 끼어 있는 게 마르고 그 공기가 다시 빠지고 다시 마르고 빠지고 하는 거를 반복해 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꼼꼼하게 다 세척을 해 주셔야 되고, 모래 같은 게 끼어 있으면 오작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세척을 해 주시고,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돌려서 빼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분리를 하셔가지고 이 모래 같은 걸 충분히 다 헹궈서 건조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다이빙을 갔다 온 지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수분이 있어요. 공기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시면서 충분히 안에가 건조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열어놓고 건조시킨다고 열어놓고 투어를 갔는데 이걸 안 끼워놓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샵에서 이 밸브만 하나 빌려가지고 했던 적도 있는데, 꼭 이 밸브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BCD에 저도 지금 있지만 이 웨이트 포켓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버클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마모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지거나 뭐 흔치는 않은 경우들이긴 한데 부서지거나 마모가 돼서 헐렁헐렁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 물속에서 만약에 얘가 어떤 작은 충격으로 인해서도 빠지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내가 충분한 부력을 그러니까 음성 부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무게를 확보하지 못해서 얘네가 빠져나가 가지고 그냥 물에서 떠오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버클들도 충분히 마모가 되지는 않았는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적당한 힘을 가했을 때 분리가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다이빙을 종료한 다음에 이 BCD 안쪽에 물을 충분히 넣어서 헹궈 줄 필요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플레이트 쪽으로 해서 여기 버튼을 누른 상태로 수도꼭지를 갖다 대고 물을 부어서 이 인플레이트 호스 자체에도 한번 헹궈주는 효과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물을 한 3분의 1 정도 채운 다음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팽창을 시킨 뒤에 막 이렇게 흔들어서 내부를 세척하기도 하거든요. 초보인 경우들 더 많이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입수를 하는 단계에서 공기를 빼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 들고 버튼을 누르잖아요. 이 누를 때 바닷물이 유입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염분이 남아 있게 되면 이 BCD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물로 헹궈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제가 요거 이름을 모르겠는데 여기로 물을 집어넣는 방법도 있어요. 예, 호스에 직접 연결을 해서 물을 집어넣는 방법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BCD 같은 경우에는 옷걸이 같은 데에다 걸어서 보관을 해 놓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공기는 한 절반 정도, 50% 정도만 채워서 보관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케이스를 왜 가지고 나왔냐,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건데, 슈트, 자, 이런 슈트, 그리고 부츠, 후드, 흔히들 네오플랜 재질로 된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얘네들은 일단 보관이나 세척 자체가 중요한데, 슈트 같은 경우에는 네오플랜 재질로 되어 있고, 그리고 겉에가 보면 겉감에 이런 네오플랜은 아시다시피 고무 재질 위에다가 헝겊을 한번 더 대놓은 거거든요. 초보이신 분들일수록 더 확률이 커지는데, 다이빙 투어를 갔다가 어디에 앉거나 아니면 모래사장이라든지 바위에 몸을 부비거나 하다 보면 이 슈트 사이에 아주 미세한 모래가 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슈트를 입은 채로 실내를 하는 경우들, 시야를 해서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있고, 세척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자, 이 통 제가 계속 이거 되게 잘 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통을 바로 세척통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웨슈트, 드라이슈트 샴푸라고 하는 컨디셔너 제품이 있는데, 자, 요거 아니어도 인터넷에서 슈트 클리너, 슈트 샴푸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효과를 보면 박테리아도 제거를 해주고, 염분도 제거해주고, 그리고 슈트의 색깔도 보존해준다 이렇게 써 있는데, 바닷물에 있는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이빙이 끝난 다음에 충분히 건조를 했어도 슈트에서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샴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일단 저는 미지근한 물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소금은 따뜻한 물에 더 잘 녹거든요. 찬물보다는. 샴푸를 풀고, 자, 그 다음에 이 부츠 같은 경우에도 다 풀어 놓고 이렇게 말아 넣어 놓고요. 집에 다 하나씩 있으신 이 웨이트를 여기에 쓰실 수 있습니다. 웨이트를 위에다 눌러 놓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눌러놔서 이렇게 슈트가 뜨지 않게 담궈 놓고 오래 담궈 놓으면 좋아요. 네, 이게 우리가 세탁기에 돌려서 세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한두 시간 이상 충분히 담궈 놓고 미온수로 충분히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헹궈 주시고 사용을 하시는데, 후드도 충분히 헹궈 주시고 사용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후드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네, 이 네오플랜 자체가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보관이 이제 잘못된 경우인데, 저는 이게 보관을 하다 찢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쓰려고 힘을 너무 가하다 보니까 이게 찢어졌는데, 겉에는 헝겊 재질로 되어 있는데 안에는 고무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이런 상태로 이렇게 놓으면, 얘가 장시간 이렇게 놓으면 안에가 이 고무가 서로 눌러붙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을 예정이시다 하면은 이렇게 고무 부분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부츠도 충분히 잘 마를 수 있도록 이렇게 목 부분을 이렇게 뒤집어서 충분히 공기가 통할 수 있게 건조를 시켜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신발 건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건조를 빠른 시간 내에 그냥 건조를 해버립니다. 슈트 같은 경우에는 접어서 놓는 경우에 네오플랜들은 이런 주름들이 생겨서 변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상관이 없다, 나는 뭐 주름 지는 거 이런 거 보기 흉한 거 상관이 없다, 저처럼 그냥 쿨하신 분들은 그냥 접어서 보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을 하시되, 저희가 집에 있는 일부러 슈트 옷걸이를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양복 사면 주는 어깨가 넓은 그 옷걸이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용하시고,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금속 재질로 된 옷걸이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플라스틱 재질로 된 옷걸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속 재질은 얘네들은 물에 젖었다 말랐다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금속 재질이 있었을 경우에 부식이 생겨서 오염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잘 염두에 주셔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 슈트 같은 경우에 서머텍이거든요. 그래서 이 손목 부분하고 발목 부분은 이렇게 네오플랜 재질이 오픈셀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면은 이게 늘러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서 충분히 붙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파우더나 실리콘을 발라서 유지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따로 파우더나 실리콘을 구매하지 않고 뒤집어서 보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척까지 다 끝내셨다라고 하면 보관을 하실 때는 너무나 상식적인 거지만 건조하고 서늘하고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이빙 장비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으신 내용들인데 제가 굳이 또 설명을 해서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 좀 지루하시지 않았나 싶었는데, 저희가 장비를 오랫동안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투어 때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척을 하시면서 내 장비들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항상 안전한 투어가 되실 수 있도록 내 장비는 내가 관리한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즐겁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이가 카메라를 깨먹었습니다. 지나가다가 고양이 이놈 새끼들, 짜증나. 이 새끼들 다 도망갔어. 자, 그리고 한참 해야 되냐? 바로 갈 거는. 한 시간쯤 있다 갈 거예요. 왜? 약속 있어? 아니, 데리러 가야지. 왜요? 뭐 해야 돼 또? 참 여기 흥미진진하네. 여기 녹화할 만한 데가 못 되네. 시끄럽고 차 트럭 지나다니고 뭐 하는겨? 아이씨.